사연 채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전해 듣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온 마리아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멕시코에서 온 마리아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한국인의 특별한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특별한 혜택이요? 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특별한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리아님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네, 저는 몬테레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몬테레이는 멕시코에서 7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예요. 장거리 비행 시에 중간 기착지로 많이 경유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열대 기후를 보이는 곳이라 상당히 덥긴 하지만 겨울철 평균 기온은 13도 정도로 온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인접한 지역이라 야구가 꽤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이 지역이니만큼 치안이 좋지가 않은데요. 마약 카르텔이 존재하기 때문에 총격전도 가끔씩 일어납니다. 저는 한국인 어머니와 멕시코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멕시코와 한국을 오가면서 무역업을 하셨는데 그때 아버지와 업무 때문에 가깝게 연락하면서 지냈다고 해요.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남미 사람들과 다르게 조용조용하고 하얀 피부에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반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외국인이기도 하고 장거리 연애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거절했다고 했는데 한결같이 적극적인 모습과 보통 남미 사람들과 다르게 진중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에 점점 마음을 열었다고 해요. 그렇게 아버지가 멕시코와 한국을 오가면서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고 2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어머니가 멕시코로 건너오셨고 그렇게 멕시코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네, 어머니께서 먼 이국 땅으로 가셔서 사는 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잘 적응하셨나요? 그 당시 90년대 후반에 어머니가 멕시코로 이주하셨는데 처음에는 한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언어적으로도 힘들고 문화적으로 힘들어 몇 년은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2000년도 초반쯤 그때 당시에 남미 전체에 분포해 있던 한인들이 급격히 멕시코로 이주를 해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인 사회가 이뤄지면서 겨우 적응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한 이후에 어머니가 멕시코에 적응하기 쉽게 무역업을 그만두시고 멕시코에서 조그마한 식당을 열고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그리고 지내다 보니 멕시코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정이 많고 친절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더 적응을 잘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멕시코에 살다 보면 해외여행을 갈 때 제약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유럽 여행을 갈 때나 미국 여행을 갈 때 입국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데 특히 혼자 오는 20대에서 40대 여성의 경우는 입국 심사 강도가 배로 올라가고 취업 비자가 있으면 더더욱 올라가게 돼요. 단기 유흥업소 취업이나 결혼 사기 목적을 의심해서죠.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동유럽 젊은 여성들은 정말 많은 의심을 받고 재수 없으면 그대로 추방을 당해버리기도 해요. 특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폴란드 같은 일부 동유럽이나 남아메리카 여성들은 학생 비자로 입국했다가 클럽 등의 쇼걸로 출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입국 심사할 때는 정말 말도 안 되게 까다롭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입국 심사장은 남미 사람들은 특히 긴장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미국 입국 심사하면서 6시간 가까이 세컨더리에 잡혀 그날 일정을 다 망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입국하는 날 일정은 거의 잡지 않고 하루를 그냥 비워놓고 일정을 잡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렇게 20년 넘게 장사 때문에 휴가도 제대로 못 가신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여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저희 가족 모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죠. 20년 만에 방문한 어머니는 감격한 듯 눈물도 보이셨고 그동안 못 뵈었던 형제들도 만나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몇 주 동안 한국에서 관광하며 한국을 즐기고 있던 때 제 여권을 넣어두었던 가방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행지를 돌아다니면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워낙에 많이 돌아다녔던 탓에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기억도 안 나서 멕시코 대사관을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어머니 형제의 아들분이 저희 관광 안내를 해주시고 계셨는데 저희 사촌 오빠였어요. 사촌 오빠가 이중국적으로 한국에서 여권 발급이 가능할 거라 해서 한국 여권을 발급 받아보기로 했어요. 제출해야 할 서류가 너무나 많았지만 어머니의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말에 설레었고
어머니의 문화에 스며드는 느낌이 들어서 꼭 발급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서류 준비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2주일 가까이 걸려서 한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고 그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었어요. 물론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지금은 한국이 유명해졌지만 저는 어머니가 한국분이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대해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권까지 발급이 되니 진짜 한국인이라는 생각에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 어머니의 문화에 내가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것 같아 울컥했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을 많이 표현했었는데 어머니의 한 공간을 제가 메워드리지 못하는 것에 못내 제가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어머니의 한 공간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멕시코로 돌아왔고 멕시코에서 일상을 보냈는데 놀라운 일은 그 뒤에 일어났어요. 제가 한국 여권을 발급받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여행을 가보고 싶었어요. 아메리카 대륙이 아닌 유럽 땅을 밟고 여행을 해보고 싶어 영국으로 입국을 했는데 입국 심사에서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여행을 하는 것이기도 했고 미국에 입국할 때 세컨더리에 갇혀 6시간 동안 못 움직였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도 첫날 일정을 비워놓고 입국 심사 질문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긴장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별도의 게이트로 출입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 이건 또 무언가 잘못됐구나 라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자동으로 입국 심사가 진행이 되어 10분 만에 심사가 완료가 되었지 뭐예요? 저는 실감도 안 나고 진짜 입국이 된 건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어벙벙한 상태였어요. 알고 봤더니 한국의 여권 파워가 최상위권에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세계 각국의 여권 파워를 평가해서 여권 소지 시 비자가 필요 없거나 상대적으로 간편한 입국 절차를 통해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인지 순위를 매기는 것인데 무려 199개국을 대상으로 한 여권 파워 순위에서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특히나 영국은 자동 입국 시스템으로 한국이 포함되어 있어 입국장 내 위치한 자동 입국 부스를 통해 이민국 직원과의 대면 인터뷰 없이 여권 스캔과 안면 인식 등 간단한 절차만 실행하면 10분도 안 되어 입국할 수 있었어요. 그럼 유럽 여행은 잘 마치셨나요? 네, 영국이라는 나라의 풍경도 아름다웠고 너무나 재미있는 일들도 많아서 좋았었는데요. 특히 한국 여권을 가지고 어머니의 국적으로 여행을 한 것이어서 너무 뿌듯했고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그때 어머니와 함께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었는데요.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2년 내에 부모님과 함께 유럽 여행 가는 것을 목표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한국과 부모님을 생각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부모님과 유럽 여행의 꿈을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사연을 전해준 마리아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연을 전해드리는 채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다음번 영상에도 좋은 사연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